안녕하세요. 중고차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수입차 중에서 좀 고장이 많이 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사면 좀 위험한 그런 차들을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지금 제가 근무하는 수원 도이치 오토월드에 굉장히 수입차가 많은데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가시죠. 첫 번째는 제규어입니다. 이거 완전 반박 불가죠. 얘는 지금 F페이스라는 모델이에요. 제규어 최초의 SUV다 라고 보셔도 됩니다. 약간은 혼종이긴 해. 왜냐면 제규어랑 랜드로버랑 형제 회사인데 랜드로버는 SUV 전문이잖아. 근데 제규어가 또 SUV를 또 만들었네. 그래서 약간은 좀 애매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 어쨌든 이 디자인 자체만 봤을 때는 굉장히 호평이었습니다. 이 제규어의 패밀리룩을 그대로 계승을 하면서도 SUV랑 되게 잘 어울렸고요. 또 뒷모습이 멋있거든. 디자인 자체로는 제규어를 깔 필요까지는 없다. 그리고 출력도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이건 지금 V6 가솔린인데 슈퍼차저가 들어갔고 이제 3000cc급 엔진에 340마력 45.9토크 제로백은 5.8초 5초대 들어오잖아. 중고차 금액은 얼마냐. 이게 이제 6기통 모델 기준 가솔린 기준으로 해도 2천만 원이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매물들이 2천만 원 초반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키로수도 뭐 10만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막 5만 6만 7만 요 정도 선에서 그 정도 금액에 판매를 하니까 솔직히 살만하잖아. 하지만 그래도 사지 마라. 왜냐? 디젤의 경우에는 이제 랜드로버 역사상 최악의 엔진이라고 평가받는 이제 2.0 인제니움 엔진이 제규어에도 이제 들어가게 됐고요. 그래서 오버런이 나거나 체인 절손이나 늘어남, 뭐 인젝터 결함, EGR 결함 이런 문제들이 자주 생기니까 일단 피해 주시면 좋고, 휘발유 모델도 디젤 모델만큼은 아니지만 이제 냉각수 라인이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큰 수리비가 지출이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자장비 오류, 도어 캐치, 내비게이션, 계기판 경고 등 이런 전자장비 쪽 오류도 기본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게 금액이 많이 싸졌다고 그냥 덜컥 사기에는 좀 리스크가 너무 큰 모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미니입니다. 미니 같은 경우도 이제 예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차량이긴 해요. 딱 이제 디자인만 보면 내가 봐도 예뻐. 약간 포르쉐처럼 뭔가 확실한 캐릭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1세대, 2세대, 뭐 3세대 이렇게 쭉 이어져 나왔는데 1세대, 2세대 모델도 이제 디자인의 변화가 많이 없다 보니까 많이들 사시거든요. 금액이 저렴해서. 근데 이 차도 금액만 보고 사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작은 차체에 좀 퍼포먼스가 좋은 엔진이 들어가다 보니 일단 누유 문제 굉장히 심하고요. 제가 진짜 2세대를 팔고 나서 문제가 없었던 적이 없을 정도, 그 정도로 어디서 고장이 날지 몰라요. 엔진 오일 소모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워터펌프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서머스탯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댐퍼 풀리가 파손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엔진 부조가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판매를 거의 안 하지만 진짜 고객님이 원하면 찾아드려야 되잖아. 좋은 차를. 10대 보면 진짜 한 대, 두 대 좋은 차가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좋은 차를 골라드리기 위한 난이도가 높은 차량입니다. 내가 무조건 난 미니를 사야겠다 하면 3세대 모델을 사시는 거를 또 추천을 드립니다. 3세대도 저렴한 거 많아요. 근데 3세대라고 완전 또 고장이 없는 건 아니야. 이제 고장의 빈도가 많이 줄어들고 개선이 됐다는 거지 완전 좋다는 아니니까 그것도 참고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벤츠입니다. 벤츠에서 이제 W213 E클래스인데 요건 우리 팀장님들이 꼭 얘기해달라 하더라고. 고집병이 너무 많다고. 사실 이게 이제 2016년부터 2020년 초반까지 계속 판매를 했던 모델이고요. 아직까지 사실 디자인 예쁘잖아요. 외관도 준수하고 또 실내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근데 중고차는 또 이제 1000만 원 중반, 후반부터 스타트를 하기 때문에 좀 가격적으로 봤을 때 접근성이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차가 좀 굵직굵직한 문제가 많습니다. 저도 매입을 하면서 느꼈고, 저도 수리비를 눈물 흘리면서 이제 지출을 했던 적이 몇 번이나 있거든요. 일단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머스탯이 닫힌 고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냉각수가 제대로 원활하게 흐르지 않으면서 엔진에 열을 못 식히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눌러붙거나 데미지가 크게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고질병이 있고요. 그리고 워터펌프 문제도 좀 있고, 이 맨 앞쪽 캠체인 펑크가 있는데 여기도 한 10대 중에 한 4, 5대는 새. 진짜 한 50%의 확률로 미세노유라도 있을 확률이 있고, 또 교체가 필요한 정도도 많고, 오히려 얘는 가솔린이 문제가 더 많고 디젤은 좀 더 문제가 없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가솔린이 좀 굵직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럼 디젤 모델 같은 경우는 또 안심하면 안 돼. 누유가 많아요. 이 모델 사시려면 중고차의 모든 것을 방문하시면 리프트 떠서 점검을 해드린다 보시면 되고요. 랜드로버 같은 경우는 제규어랑 좀 겹치는 게 많아요. 2.0 모델 같은 경우는 앞선 제규어의 고질병과 동일하게 봐주시면 되고, 3.0 같은 경우도 이제 누유를 주로 봐야 됩니다. 워터펌프 같은 경우에 누수가 있을 수 있고, 타이밍 커버 같은 곳에서도 누유가 좀 많이 발생을 하고, 크랭크 리데나, 후크랭크 리데나 쪽에서 누유가 발생되는 경우를 쉽게 볼 수가 있고, 저도 이제 매입을 해서 한번 경험을 했던 건데 후크랭크 리데나에서 누유가 새는 거야. 그럼 후크랭크 리데나 수리하면 되겠지 했는데 안 돼. 왜냐하면 후크랭크 리데나에 있는 누유가 후크랭크 리데나에서 나온 게 아니라 앞쪽부터 누유가
뿜어져가지고 뒤쪽으로 이제 떨어지는 그런 누유였던 거예요. 그래서 엔진부터 만져서 미션 접합부까지 엄청 큰 범위를 수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보증으로 처리를 했는데 수리비는 1,000만 원이 나왔다. 진짜 단위가 공이 하나 더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국산차에 비해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차종은 맞아요. 이 차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아까 사실 이 클래스 5 시리즈 이런 거 다 걸으면 무슨 차 삽니까? 그 중에 컨디션 좋은 걸 골라야겠지만 일단은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고질병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5 시리즈는 절대 고장이 안 난다라고 믿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이 BMW에 대한 이 확신에 차 있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누유가 굉장히 많은 모델입니다. 얘는 누유 한 바퀴 쫙 돌아서 잡으려면 한 300에서 350만 원 정도 들면 새 차래. 진짜 한 방울도 누유 없이 만들 수 있는데 그러고 나서 3년 타잖아요. 또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진짜 누유가 아까 미니랑 비슷해요. 사실 이런 누유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관리를 하면서 타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요즘 비상 호출 배터리에 경고등이 뜨는 경우가 많아요. 이 루프 중간쯤에 위치한 배터리거든요. 이 BMW 센터에서 가면 한 30만 원 정도 하는데 애프터로 교체를 하게 되면 한 15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 이건 진짜 애프터로 수리해도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처리하시는 게 좀 좋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모델 아우디의 CA 모델은 얘는 사도 괜찮거든? 근데 C7 모델은 여러분 진짜 좀 사지 말라고 나 말리고 싶어요. 디자인이 막 많이 바뀌진 않았거든요. 실내는 좀 많이 바뀌었어요. 실내는 혁신적으로 바뀌었고 이 전에는 혁신적으로 떨어져. 디자인이야 그럴 수 있다 쳐도 이 C7 모델의 이 디젤의 고질병은 실로 엄청나다. 얼마 전에 우리 팀장님이 한 고객님께 이 C7 모델 좋은 걸 판매하기 위해서 10대 이상은 본 것 같아. 지금 3일에 거쳐서 차를 보여드렸었습니다. 그 정도로 희박한 확률로 좋은 차가 있고요. 물론 우리는 진짜 좋은 차를 골라드렸지. 근데 그만큼 희박하다는 거야. 상태가 좋을 확률이. 그러니까 그 말은 고장이 잘 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C7 모델을 탔었지만 6기통 디젤 모델을 탔었는데 한번 터졌어요. 요소수가. 탱크 터지고 또 하체 전체적으로 손 다 보고 또 DCT 7단 미션 들어가지 않습니까? 플라이 힐 클러치 갈고 또 누유 누수 그것도 잡히지도 않아. 전 모델 C7 모델이 이 체인 커버 누유가 굉장히 심했는데요. 이 또 볼트가 나름 또 알루미늄 볼트라서 한 개에 뭐 5,000원, 10,000원 해요. 근데 그게 수십 개가 들어가는 걸 다 교환하니까 볼트 값만 수십만 원이잖아. 그래서 수리비도 굉장히 비쌌고 또 수리를 했는데 바로 또 잡히지 않아서 재작업을 해야 돼서 굉장히 또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디는 누유는 진짜 피해가지 못했었다. 그래서 그 당시 아우디는 거의 내가 느끼기로는 랜드로버급이야. 그만큼 어디서 터질지 모를 정도로 고장이 좀 많이 났었기 때문에 여러분 좀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물론 이 주행 안정감 자체는 최고였습니다. 쿼트로는 진짜 명불허전이고 랜드로버 같은 경우에도 진짜 보그 같은 경우는 고장은 잘 나지만 승차감 자체만 봤을 때는 진짜 사막의 롤스로이스가 맞아요. 세단에 S클래스가 있다면 SUV는 보그가 있죠. 그러니까 차는 그렇습니다. 항상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고차를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단점이 너무 커서 나를 위협하면 안 되잖아. 내 지갑을 위협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입을 많이 하면서 또 판매를 많이 하면서 느낀 고장이 많은 차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마세라티나 아니면 옛날 인피니티, Q50 이런 차종들도 너무 차가 안 좋은데 걔네들은 이제 거의 안 사니까 따로 말씀을 안 드린 거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또 많이 찾는 차종 중에서 고질병이 많은 차들을 좀 알려드리는 컨텐츠를 찍어봤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구독자분들께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 거니까요.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은 국산차에서 수리비 폭탄 맞을 수 있는 차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